반갑습니다. 펑션베이 기술사업팀의 전용우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커다임 메쉬 활용 팁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쉬어는 리커다임에 탑재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고 관련 유용한 자료가 저희 기술 사이트에 올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쉬어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능 설명이 아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메쉬어 활용 팁 위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명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커다임 메쉬어 관련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실제 메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오토메쉬,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 퀄러티 체크 관련 활용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헥사 도미넌트 메쉬, 시메트릭 쉐입 메쉬, 기어 메쉬, 어셈블리 메쉬, 그리고 시트 메쉬에 적용된 활용 팁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임 메쉬어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프로세싱 기능, 메싱 기능,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싱 기능에는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 어시스트 모델링, 임프린트 노드 등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메싱 기능에는 빔 메쉬, 오토 메쉬, 어드밴스드 메쉬, 매뉴얼 메쉬 등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에는 퀄러티 체크 등 기능이 여러 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제하고 각 영역 중에서 오토메쉬에 대한 활용 팁과 오토메쉬 기능만큼 중요한 전처리 기능인 지오 리파인먼트 기능, 그리고 후처리 기능인 퀄러티 체크에 대한 활용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나머지 기능은 적용 사례 설명 부분에서 적용된 기능으로서 관련 팁은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쉬 프로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메쉬 과정을 살펴보면 캐드를 불러들이고 바로 오토메쉬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캐드 데이터에 기반된 메쉬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소 부위에 과도하게 요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엘리먼트의 민맥스 사이즈를 맥스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면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처리 기능인 퀄러티 체크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특정 부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처리 기능인 지오메트리 리파인먼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토 메쉬를 수행하시기 전에 전처리 기능인 지오메트리 리파인먼트 기능은 반드시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오메트리 리파인먼트는 CAD 데이터를 근간으로 생성된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테셀레이션 데이터는 그림과 같이 CAD 표면에 작은 삼각형들의 조합을 생성하게 되는데 메쉬는 CAD 데이터가 아닌 삼각형 조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쉬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삼각형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메쉬를 수행하면 많은 수의 노드와 요소를 포함한 조밀한 메쉬가 생성이 되고 조금 더 큰 삼각형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는
성긴 메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삼각형의 상태, 즉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조절하는 기능이 Geometry Refinement 기능에 포함된 옵션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기능들이고요. 따라서 불러드린 CAD에 대해서 설정 옵션을 수정하는 것은 메시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수행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테셀레이션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주된 옵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레인 톨러런스와 앵글 톨러런스인데 플레인 톨러런스는 실제 CAD 표면과 생성된 삼각형과의 거리를 명명하고 앵글 톨러런스는 생성된 삼각형의 노멀 벡터와의 각도를 명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값이 각각 값이 작을수록 삼각형은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곡면이 많은 CAD 형상은 앵글 톨러런스보다 플레인 톨러런스가 보다 직관적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값은 0.1 이하의 값을 설정하시면 좋은 메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은 앵글 톨러런스이지만 직관적인 플레인 톨러런스를 0.1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앵글 톨러런스 값을 설정하신다면 5 이상의 값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옵션 중에 Remove Edge는 CAD 표면에 포함된 불필요한 엣지 라인을 제거해 줍니다. 엣지가 있으면 마치 인프린트 라인처럼 엣지에 노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요소 생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CAD에서 불필요한 엣지 라인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불필요한 엣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피스를 하나씩 선택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Remove Edge에 포함된 Select All 옵션을 선택하셔서 한 번에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는 Geometry Refinement 기능에서 Plane Tolerance 설정과 더불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옵션입니다. 메쉬 결과는 후처리 기능에서 퀄리티 체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Aspect Ratio, 즉 생성된 엘리먼트의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의 비를 통해 왜곡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기능을 통해 범위를 벗어나는 엘리먼트를 작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펙트 레이쇼의 경우 10 이내이면 메쉬 결과가 좋은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범위를 벗어나도 그림과 같이 값이 크지 않거나 엘리먼트가 적게 포진되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 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면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서 플레인 톨러런스 값을 줄이고 혹은 오토 메쉬에서 민맥스 엘리먼트 사이즈 값을 줄여서 다시 메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특정 영역에서 배드 퀄리티 메쉬가 생성되어져 있다면 CAD 지오메트리에서 특정 서피스를 직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영역, 즉 지오메트리의 챔퍼 영역에서 퀄리티가 낮은 엘리먼트가 분포하고 있다면 지오메트리 기능 중 Delete Face 기능을 통해서 직접 표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림과 같이 특정 글자 혹은 국소 부위의 영역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엘리먼트의 민맥스 사이즈를 동일하게 설정한 후 메시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볼트 구멍 주위에 메시가 너무 성기다면 민 엘리먼트 사이즈만 줄여서 전체 메시를 수행을 하신다면 전체 메시 결과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볼트 주위의 메시만 조밀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시 프로세스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AD 지오메트리를 불러들인 상태에서 바로 오토 메시를 사용하지 마시고 전처리 기능인 지오 리파이먼트 기능을 통해서 플레인 톨러런스, 리무브 엣지를 반드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 메시를 수행을 하실 때 엘리먼트의 민맥스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셔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메시 퀄러티에 대한 부분은 후처리 기능인 퀄러티 체크를 통해서 특히 애스펙트 레이쇼를 체크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데모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린 형상에서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를 실행시키고 플레인 톨러런스 값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리무브 엣지의 옵션을 활성화시키고 관련된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작업창에서 설정된 테설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엘리먼트의 민맥스 사이즈를 동일하게 설정하신 후 메시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작업창에서 메시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메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처리 기능인 퀄러티 체크를 통해서 특히 애스펙트 레이쇼의 값을 10으로 설정을 하고 관련된 값 및 그 범위를 벗어나는 엘리먼트를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작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 과정 중에서 엘리먼트 타입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커다인 메쉬의 솔리드 지오메트리의 경우 디폴트 엘리먼트 타입은 솔리드 4, 즉 테트라 메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메쉬의 성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애큐리시 측면에서는 솔리드 10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석 시간 측면에서는 솔리드 4보다 솔리드 10이 비효율적이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리드 4와 솔리드 10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솔리드 8 헥사 메쉬입니다. 헥사 메쉬는 오토 메쉬에서 생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다인 메쉬에서 솔리드 8을 선택하시면 헥사 도미넌트 메쉬, 즉 주로 솔리드 8을 생성을 하고 생성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솔리드 4, 솔리드 5, 솔리드 6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팁은 적용 사례에서 활용 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 엘리먼트의 경우에도 쉘 3보다 쉘 4, 즉 커드 형상이 애큐러시 부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모델에서는 쉘 4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 메쉬 적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메쉬 활용 팁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메쉬에서 솔리드 메쉬는 CAD 지오메트리의 테설레이션 데이터의 표면을 쉘 메쉬를 수행한 후 내부를 채우는 솔리드 메쉬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1차 쉘 메쉬, 2차 솔리드 메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오토 클린업 쉘 메쉬 옵션은
1차 쉘 메시에서 왜곡된 쉘 엘리먼트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노드 머지, 엘리먼트 딜리트 등의 내부적인 자동 수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헥사 도미넌트 메시의 경우 이 옵션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메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 프로세스에서 강조한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 옵션 수정은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헥사 도미넌트 메시는 일반적으로 메시 퀄러티가 낮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솔리드 4, 즉 테트라 메시 결과보다 나쁜 메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퀄러티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솔리드 8보다 대부분 솔리드 4, 솔리드 5 엘리먼트에서 퀄러티를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에서 터무니없이 큰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가 존재할 경우에 퀄리티 체크에 포함된 프리뷰 기능을 통해 요소를 확인하고 그림과 같이 평면으로 존재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면 Select 버튼을 통해 선택한 후 키보드의 Delete 키를 통해서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면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Aspect Ratio의 값이 비현실적으로 크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메시 기능 안에는 Additional Mesh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Additional Mesh 옵션 중 옵티미제이션 레벨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본 기능은 메쉬 퀄러티와 메쉬 생성 속도를 고려한 최적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헥사 도미넌트 메쉬의 경우 메쉬의 생성이 쉽지 않아 메쉬를 성공하고 난 뒤에 퀄러티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조금 높여 메쉬를 수행하면 퀄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메쉬의 생성 속도는 늦지만 기존보다 메쉬의 퀄러티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본 설정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메쉬 퀄러티와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조금 상승시켜서 메쉬를 수행한 결과의 퀄러티 체크를 비교해 보면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칭 형상에 대한 메쉬 적용 사례입니다. 대칭 형상은 매뉴얼 메쉬를 통해 솔리드 8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모델이 샤프트입니다. 매뉴얼 메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면 메쉬를 쉘4로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단면에 대한 메쉬는 어드밴스드 메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드밴스드 메쉬는 앞서 설명드린 오토 메쉬와는 달리 테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토 메쉬를 생성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솔리드 엘리먼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드밴스드 메쉬의 장점은 엣지에 생성된 엘리먼트의 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고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쉬의 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를 생성함에 있어서 단면에 2개 이상의 엘리먼트가 생성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엘리먼트의 민맥스 사이즈를 수정하지 않고도 어드밴스드 메쉬에 포함된 옵션을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메쉬의 스핀 기능을 활용하여 샤프트에 대한 메쉬를 생성하게 되면
단면이 모두 쉘4로 생성되어 있어도 중심부는 솔리드 엘리먼트 생성 시 프리즘 형상, 즉 솔리드 6 요소로만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이 포함된 회전체 메쉬를 수행을 하고 임의의 실린더 형상을 헥사 엘리먼트로 만들어주는 콘 프리미티브 메쉬를 활용을 해서 생성한 뒤에 두 개의 메쉬 데이터를 머지를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샤프트가 준공 타입이라면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칭 형상으로 대표적인 기어가 있습니다. 특히 기어 메쉬에 있어서 어드밴스드 메쉬와 매뉴얼 메쉬는 기어에 대한 메쉬를 생성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반복되는 기어 1을 분리하고 대칭 형상이 되도록 만든 후에 단면을 어드밴스드 메쉬를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익스트루드 기법을 통해 헥사 메쉬를 생성합니다. 이후 미러 기능을 통해 카피하여 하나의 기어 2에 대한 메쉬를 완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기어 2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는 부분인데 이는 지오메트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플릿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스플릿 기능은 솔리드 지오메트리 혹은 서피스 지오메트리를 2개 이상의 지오메트리로 분리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서피스 혹은 마커로 분리한 뒤에 단면 서피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어 2에 대한 메쉬를 생성하고 난 뒤에 유연체로 변경된 하나의 기어 2를 필요한 만큼 어드밴스드 오브젝트 컨트롤의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통해 카피한 후 이를 모두 머지시켜 하나의 유연체 바디로 생성합니다. 이때 웹에 대한 부분은 엘리먼트를 많이 생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어 2의 표면을 임프린트 노드 셋으로 정의한 뒤에 기어 웹에 대한 부분을 성기게 메쉬한 후 머지하여 하나의 기어 유연체 바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성 기어에 대한 메쉬 결과입니다. 리커다인의 경우 다이나믹 해석뿐만 아니라 스태틱 해석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스태틱을 통한 강도 해석이 유성 기어 해석의 주안점이라면 유성 기어의 경우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만 조밀한 메쉬를 수행하고 다른 부분은 성긴 메쉬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자유도를 줄여서 메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기어 메쉬와 마찬가지로 스플릿 기능을 통해 필요한 영역만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경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서피스 생성이 어렵다면 라인 컴바인 기능을 통해서 2D 라인을 생성을 하고 이를 서피스로 만든 뒤 익스트루드 솔리드 기능을 통해 하나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지오메트리의 최외곽 서피스를 지정을 하면 스플릿 기능을 통해 필요한 영역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영역은 각각 메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메쉬 에딧 모드에서는 오토 플렉스 머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의 유연체 바디가 쉽게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메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플렉스 바디를 만들기 위해 복잡한 형상을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 분리된 형상을 메쉬한 뒤 머지하여 하나의 플렉스 바디를 완성하는 것을 어셈블리 메쉬라고 명명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모터의 경우
모터에 포함된 모터 스테이트 핀의 경우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므로 매뉴얼 메쉬의 스윕 기능을 통해 하나의 핀 모델을 생성한 뒤에 이를 복사하여 하나의 유연체 바디를 생성합니다. 이후 핀들과 연결되는 코어 서플라이 부분은 임프린트 노드 셋을 설정하여 코어 서플라이는 성긴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코어 서플라이의 경우 전체 엘리먼트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토 메쉬에서 제공되는 어디셔널 메쉬 옵션에 포함된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를 기존의 민맥스 엘리먼트 사이즈보다 큰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 생성되는 엘리먼트 수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복잡한 모터 스테이터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 스테이터 코어의 경우 대칭인 형상과 그렇지 않은 형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메쉬를 수행하기 위해서 캐드를 분리하고 분리된 캐드에 대해 메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파티셔닝 메쉬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어셈블리 메쉬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분리된 메쉬 결과물을 다시 머지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플렉스 바디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칭 형상 및 반복 패턴은 매뉴얼 메쉬를 활용을 하고 인접 영역의 오토 메쉬는 인프니트 노드 셋을 활용합니다. 또한 전체 메쉬의 완성을 위해서는 머지 플렉스 바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일 메쉬의 경우 동일 패턴을 활용을 하고 핀의 경우는 더미 매스로 코일에 FDR을 적용하여 부착할 수도 있지만 단순 하중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FDR 및 조인트 사용을 지향하기 위해서 성긴 메쉬를 수행하여 코일 메쉬와 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복잡한 형상의 경우 분리하여 파티셔닝 메쉬 이후에 어셈블리 메쉬를 통해서 하나의 플렉스 바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분리하여 파티셔닝 메쉬를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인접한 노드를 인프린트 노드로 설정한 뒤 메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림과 같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오메트리 테설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삼각형 조각이 많을 경우 지정된 인프린트 노드 간격보다 조밀한 간격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테설레이션 데이터의 조건을 완화해주면 됩니다. 즉, 지오메트리 리파이먼트에서 플레인 톨러런스의 값을 키워주거나 앵글 톨러런스의 값을 키워주면 됩니다. 만약 플레인 톨러런스의 값이 0.1이었을 때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면 0.2로 기입하여 조건을 완화한 뒤 메쉬를 수행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쉘 엘리먼트를 적용한 시트 메쉬에 대한 사례로 웹 핸들링 또는 와인딩 모델링 사례입니다. 웹 핸들링 모델에서는 프리스트레스 특성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좌측 영상과 같이 프리스트레스를 반영하지 않으면 굴곡된 형상에 따른 잔류력이 남아있게 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측 영상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쉘 메쉬에서 프리스트레스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쉘 엘리먼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쉘 엘리먼트 생성 시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할 수 없고 빔 메쉬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가 포함된 쉘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인을 생성을 하고
생성된 라인을 이용하여 빔 메쉬를 생성합니다. 이때 빔 메쉬에 포함된 Create Beam Element with Prestress 옵션을 활성화시켜 프리스트레스가 포함된 빔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매뉴얼 메쉬 익스트루드 방법을 통해서 쉘 메쉬를 생성하게 되면 쉘 메쉬에 프리스트레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멀티레이어 시트에 대한 적용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쉘 메쉬는 두께 방향으로 메쉬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형상에 대해서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쉘 엘리먼트에 등가강성을 입력하여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탑 바텀에 대한 결과도 분리하여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얇은 쉘 메쉬를 동일하게 만든 후 이들의 절점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패치 컨스트레인트 기능이 리커다인 2025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노드 컨스트레인트와는 달리 패치를 선택하여 패치 간 부식 요소로 연결하는 기능인데 해석 속도 면에서 우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4겹의 쉘을 연결하여 동일한 재질을 적용하였을 때 각 층의 스트레스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층의 물성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각기 다른 스트레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러들인 CAD 데이터를 바로 오토메쉬를 적용하지 마시고 전처리 과정인 Geometry Refinement를 실행시켜서 Geometry Refinement 옵션에 포함된 Plane Tolerance를 설정하시고 Remove Edge 설정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토메쉬를 실행시켜서 엘리먼트의 민맥스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춘 후 메쉬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적용 사례를 통한 메쉬 활용 팁에서는 먼저 헥사 도미넌트 메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토 메쉬에 포함된 옵션 중 오토 클린업 쉘 메쉬 옵션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지 헥사 도미넌트 메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칭 형상에서는 어드밴스드 메쉬와 매뉴얼 메쉬를 활용합니다. 매뉴얼 메쉬를 위한 단면은 어드밴스드 메쉬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는 단면 엣지에 생성될 엘리먼트의 수를 지정하고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셈블리 메쉬의 경우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스플릿 기능을 통해 분리시키고 이를 각각 메쉬하여 자동 머지하는 파티셔닝 메쉬를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솔리드 메쉬의 내부 요소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토 메쉬의 옵션 중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의 값을 민맥스 엘리먼트 사이즈 값보다 크게 설정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쉘 메쉬의 경우 웹 핸들링과 같은 모델에서는 프리스트레스를 포함시켜 주셔야 하고 패치 컨스트레인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멀티레이어 시 생성 및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활용 팁을 참조하시어 현업에서 리커다인 메쉬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